농담 파는 농약사 술 안 파는 술가게 정신 나간 모피디 잉여 강현진 무게중심 장두량 우리가 만드는 좌충우돌 우왕좌왕 소셜 방송 여기는 북치기 박치기. 네, 안녕하십니까. 북치기 박치기입니다. 전북 유일의 소셜 방송 북치기 박치기. 자, 명절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고요. 일단 오늘 모처럼 염색체가 다른 인자가 하나 들어와 있네요. 예. 일설에 의하면 예. 작년에 한번 출연하고 예. 먹을 거 다 먹고 네. 그러고 튀었다가 뭐 MT 가고 요럴 때 살짝 붙었다가 뭐 송년회 때 붙었다가 그러니까 신정 지나고 설까지 지나고 나서야 출연 한번 해주는. 네. 먹튀 각설이야? 멘트 좋은데? 먹튀 각살이? 자, 오늘도 역시 마술가게 농약사 함께 했고요. 그때 닉네임을 최여사라고 그랬던가. 최여사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농약 설을 기준으로 이제 뭐 올해 시작. 멘탈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모피디는 개인적 사정이 있고요. 하래기도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특파원으로 보낸 거지. 오늘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주제에 걸맞는 전문가를 초빙했습니다. 게스트 한 분이 계시는데요. 김신부님이세요. 예,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나는 신부가 온다고 그래서 여성분이 오는 줄 알았어 처음에. 아, 신부. 그래서 그런 개그는 진짜 알콜릭 수준에서나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잖아. 그렇게 욕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여기서 도찐개찐. 여기서 누구 하나 이 알코올에 대해서 이 음주 술에 대해서 자유스러울 수는 없다고 봐. 그렇지. 일단은 이 주제를 꺼낸 술가게부터가 이름 자체가 술이 들어가고. 술가게지. 그리고 일주일에 5일 이상은 먹는다고 아, 근데 봐지는. 진짜 많이 먹어. 자주 먹어. 그럼 자주 어디서 마셔. 실수한 적은 없어요? 있겠지. 술 먹고? 우리 그거 하나씩 깝시다. 깝시다. 솔직하게. 솔직히 까자. 까자. 그래. 그거 본인이 아니라고 해도 되잖아. 내 친구 얘기인데 이렇게 시작해도 되잖아. 그래, 그렇게 해. 내가 먼저 까줄게. 그래. 아니 근황 얘기를 안 해요? 근황? 이게 근황이야. 근황이지 뭘. 요 최근 뭐 실수하고.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우리가 지금 알코올릭으로 잡았잖아. 일단. 사실 오늘 어찌 보면 알코올 중독 또는 술 권하는 사회. 그렇지.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전에 좀 입 좀 오래간만에 저번 주 쉬었잖아. 그렇지. 입 좀 풀고 저 호흡 좀 맞춰보는 시간으로 자 술가게 자 먼저 깝니다. 빠밤. 빠밤. 제가 기대된다. 이제 그 과외비는 되게 현금으로 주잖아요. 과일이. 야, 너 세다. 일단 시작이 세다. 그때 현금으로 받은 게 한 150 정도가 있었어. 오이 고액과외자야. 그래가지고 술을 기분 좋게 먹었지. 근데 저는 원래 그 여자 있는 술집을 안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모 군이 있어. 그 자식은 술만 먹으면 거기를 가는 놈인데. 어쩔 수 없이 친구. 아니 살살 꼬시는데 이제 술이 좀 올라온 거야. 근데 돈이 한 150 정도 있으니까 이게 좀 사람이 객기가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 갔어. 뭐 가자. 한번 가자. 네가 그렇게 가고 싶다고 하면 오늘 간다. 그래봐야 뭐 술만 먹었을 때 2차를 안 가고 술만 먹었을 때 뭐 한 30이면 되니까 그래 가자. 갔어. 150 다 털리고 나왔어. 근데 과외비는 선불 아닌가? 보통? 그렇지. 봉사했네. 완전 털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들 거기에서 이제 걷어들여서 그렇지. 완전히 몇 시간 만에 그분한테 쭉 빨린 거지 그냥. 선불하잖아, 선불. 그러면 수업할 때마다 그 술 생각이 날 거 아니야. 그렇지. 자기 이름이 떠오를 거 아니야. 쟤는 17년 산, 쟤는 30년. 뭐 웬일이니? 쪽 빨렸어요. 쪽. 그때 그 술집으로 인도했던 남자를 지금도 만나요? 그 친구 되게 유명한 친구인데요. 그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하지 마. 그래. 그 우리나라에서 그 오토바이로 세계여행을 한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던 시절에 거기까지만 합시다. 거기까지만 그래서 우리가 합시다. 그 다음이 알게 같은데 그럼 하지. 그 친구가 아니고 전주에 체케바라가 있었어. 근데 일단은 저는 원래 주사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냥 자는 거지.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는 자지. 우린 주로 술을 먹으면 자요. 유일하게. 유일하게. 뭐 싸우지도 않고 누구랑 그렇지. 시비도 않고. 그렇지. 근데
왜 이제 20대 그때는 대학 다닐 때 왜 동아리 방에서 잠도 많이 자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가 생활 기지지. 지금은 이제 못 들어가게 한다고더만. 그렇지. 그래서 동아리 방에 자잖아. 근데 이제 그날도 평소와 같이 학교 앞에서 술을 열심히 먹고 동아리 방 들어가서 이제 좀 많이 취했지만 자야겠다고 자고 있는데 겨울철인데 누구 선배가 툭툭 깨워. 그래서 왜 잘 자고 있는데 깨우는지 막 귀찮잖아. 근데 계속 깨우는 거야. 그래갖고 막 그랬더니 여기서 뭐 하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나 지금 술 먹고 자는데 그랬더니 내가 화장실을 먼저 들렸었나 봐. 그러니까 본인은 동아리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화장실에 들렸는데 화장실에 이제 널브러져 있었던 거지. 남자야 여자야 남자야 여자야. 그건 모르겠 남자겠지. 선배가 남자 선배 데리고 왔으니까. 그 다음이 있어. 왜 꼭 남자 화장실가 100%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배가 데리고 가려더니 야 겨울이니까 외투가 있을 거 아니야. 옷은 그랬더니 옷은 또 잘 이렇게 벗어가지고 화장실 문에다 잘 이렇게 걸어놨대. 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상하게 본인의 몸은 흐트러졌는데 그 와중에도 굉장히 주변 정리를 정갈하게 한다는 그리고 공통점이 신발은 했더니 화장실 입구 있잖아. 그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다가 거기에 다 한가지게 세워놓고 그렇지. 맨발로 바닥에 타일에 이게 진짜 올라가서. 심하죠. 그럼요. 아니 근데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그러니까 보통 잘 때 바지를 벗고 이렇게 팬티도 벗고 자는 사람이 있나 봐. 있지, 보통. 근데 술을 먹고는 그 사진이 올라왔어. 우리나라야? 우리나라야? 나머지 사람들은 다 보고 있고 이 사람은 이제 술 먹고 이제 집에 왜라고 생각하고 지하철에서 팬티까지 다 벗고 자고 있는 걸 찍어서 올라왔더라고. 본인 얘기를 그렇게 남처럼 하니까 좋지. 저번에 서울 갔을 때 그런 느낌. 그렇지. 자주 가잖아 여기저기. 하여간 술 먹고 벌어진 일화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주변에 증언도 보면 자 왜 우리만 까요? 횡단보도 같은 걸 보고 막 사다리라고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기어가지고. 그럼 기어가 이렇게? 이렇게 기어?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는 기어가는 건데 내 발로. 머릿속에서는 나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사다리 타고.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장소를 헷갈려서 그런 데서 잔 건 아니고 그때 극단 선배가 그 천변 옆에 어디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어. 선선한데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근데 술 마시기 좋지. 우리 방에서만 먹지 말고 이 천변에서 먹자. 먹다가 시원하게. 그냥 날도 좋은데 여기서 자자. 아 노숙을 거기서 노숙을 결정한 거야. 술도 안 취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 술 취해서. 기분에. 그래서 진짜 그건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진짜 옷을 그 가로수에다가 정갈하게 걸어놓고. 그러니까. 고리만 보이면 이게 그러니까 걸리게 돼 있어. 눈뜬 거는 분명히 거기고 거기서 자자고 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내가 언제 옷을 걸어놨는지 뭐 이런 거는 잘 아침에 기억을 눈을 안. 몇 시에 떴어요? 아침에. 애들 대개는 그게 애들 등교할 때 깨. 그렇지. 맞아 내 말이. 노숙 해본 사람들은 알아. 그렇지. 나- 신기하게 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보야 그 시선이 느껴지면서 저 아저씨 깨. 죽은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사람. 근데 한 번은 그 여름에 술을 좀 늦게까지 먹고 집 앞에서 그 이렇게 술 취한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퍽치기. 퍽치기라고 하는 걸 당했어요. 어. 안 다쳤어요? 그러니까 모르지. 아파. 술기야. 맞아가지고 아픈데 아픈 것보다 더 그런 건 창피해. 집 앞에서 눈을 떠보니까 애들이 학교 가고 있어. 아파트 화단에서 나는 지금 누워있고. 화단 옆에. 그것도 가장 출입이 빈번한데. 그러니까 10m만 더 가면 내가 엘리베이터 타고 집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 그냥 털린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근데 이것도 사실은 털었다는 건 본인 증언이고. 아니. 보통 이런 경우는 본인이 먼저 화단 옆에 쓰러져 있는데. 아니야 지갑이 없어졌어 지갑. 그러니까 화단 옆에 쓰러져 있는데 누가 누가 지나가다가 아니 그럴 일 없어. 이걸 빼간 거야. 아니, 그럴 본인 리가 기억에는 누구한테 맞아서 이게- 상처.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형량이 달라.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아픈 부위가 이게 맞지 않고서는 아프지 않은 부위야. 그러니까 혼자 쓰러져서 아플 보통 만한 머리를 부위가 때리지 않나? 아니야. 그건 여기 무서운 일이고. 여기 명치. 그렇지. 그랬구나. 저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이제 나온다. 나온다. 얘기 안 하면 내가 엊그제 그래. 나한테 한 거 깔라고 그랬어. 정말 작년 연말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렇게 남편이 야간 근무에 들어가고 제가 그날 아무튼 회사 회식을 하고 이렇게 들어갔던 길인 것 같은데 택시에서 이 택시비를 낸다는 게 제가 갖고 다니는 지갑이 되게 작은 손바닥 반절만 손지갑인데
이게 차 밑에 떨어졌었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택시비는 없고 기사님은 아줌마 빨리 돈 내라 하는 거고. 나는 지금 술은 취해서 그죠? 당황스럽고.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 집 앞은 것 같아. 결국 그날 저희 집에 아이들을 봐주러 오셨던 시어머니밖에 없었거든요. 시어머니. 어머니 저기 돈 좀- 차비 10,000원만 들고 나와주셔가고 시어머니가 내려와 저를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자고 있었죠. 근데 자다가 꼭 술 먹은 날 그 다음 날은 놀래듯이 깨는 거지. 핸드폰 일단 찾고 지갑 찾고. 근데 봤더니 지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핸드폰에 문자가 한 통 와 있어.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는 대로 땡땡 파출소 가서 소지품 찾고 집에 와서 밥 차려놓고 있어라. 일이 커진 거죠. 거기다가 그 정도면 일이 커진 정도가 제가 아니지. 안경을 쓰지 않고 사실 이게 잘 안 보이는 상태인데 이제 안경도 없어. 그래갖고 어디 갔는지 이제 몰라. 그래갖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주섬주섬 입고 이제 나갔죠. 그래갖고 이제 엘리베이터 딱 내린 순간 남편하고 마주친 거예요. 남편이 정말 저를 얼마나 뭐라고 했겠어. 널 계속 데리고 살아야 되나 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빨리 갔다 와. 갔더니 정말 파출소에 너무도 고맙게 그 택시 기사님이 그래 고맙네. 편지 봉투에 제 지갑, 안경, 화장품, 립스틱 이런 걸 해서 넣으셨더라고요. 알칵 쏟아졌나 보구나. 그랬나 바닥에. 봐요. 뭐 그런 줄도 모르고 난 간 거지. 아니 거기서 안 잔 게 어디요? 파출소에서 아니 택시에서. 택시에서 안 잔 게 그러니까 어디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면 우리 넷이 술을 먹으면 일단 그 정두령을 나한테 묶어 나를 묶어 일단은 길바닥에 자면 안 되잖아. 추운 데서 그리고 나를 그 다음에 그 정두령 뒤에다가 최 작가 그 가방을 묶어 가방을 묶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거리만 있으면 잘 걸고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술가게한테 연락을 해. 그러면 술가게가 좋은 룸으로 들여주면 그냥 우리 현금 가지고 와서. 그렇지. 근데 저는 이런 일도 있어요. 군대 있을 때인데 술을 막 마시고 기분이 좋았어. 근데 옆에 그 아주 친한 그 쫄다구랑 그다음 바로 밑에 이제 애가 술 먹고 수영을 하면 진짜 재밌다는 거야. 술 먹고 수영을 하면 근데 우리 수영장에 있었어. 야외 수영장. 군대 수영장이 갔는데 있어. 걔가 그러네. 뭐 황상병님 이왕 하는 거 옷 벗고 다 합시다. 벗고 다 벗고 옷을 싹 벗고. 근데 왜 재밌었냐면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죽을 수도 있다는 스릴이 있어요. 그 반대네. 그걸 꼭 느껴야 돼? 객기에 그걸 이런 게 느껴야 돼? 아니고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내가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스릴이 있으면서 이거 술 먹고만 할 수 있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맨정신에는 그런 짓을 안 하는데. 미쳤어요. 근데 그날 지금도 기억이다. 그 달빛에 아우 정말 그 그 군대에서 알몸이 아주 부끄럽지 않아 자기 몸이? 아니 군대에서 되게 막 정신이. 아무리 뭐 병장이라도 꽉 못하는 찼는데 건데. 해방감이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대로 갈 수 있다. 이 생각에 스릴 완전.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점점 무서워지긴 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꽤 큰 범죄이기도 하고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럼 가족들한테 우리가 피해를 이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처리가 가능한 정도의 이제 부부간이나 또는 같이 술 먹은 사람하고 이런 거면 괜찮은데 이를테면 가장 이제 우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게 음주 운전 같은 경우에 그죠. 본인 문제가 그렇지 아니니까. 본인을 넘어선 다른 그 무고한 희생자들 피해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 되는 건데 오늘 신부님이 내가 유심히 신부님을 안 보는 것 같지만 봤어요. 우리들 얘기할 때. 격한 공감을. 근데 아니, 저 얘기가 점점 나올수록 그렇지. 그렇지. 니네 다 사례야 사례. 니네들이 아주 그 각 사례별로 지금 다 지금 니네들이 해왔구나. 뭐 이런 표정이시더라고. 지금 사실 신부님 같은 경우는 이 알코올 관련한 상담이라든가 공부를 이런 하고 것도 좀 계시네요. 하고 계시고 그런 쪽에 관심도 많이 계시다고 그래서 이제 모셨어요. 그러니까 잠시 뒤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신부님과 함께 사실은 내가 술을 뭐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뭔 내가 중독. 그럼 내가 무슨 내가 치료를 받아. 아니 해봐 뭐 테스트 같은 거 있으면 해보자고. 우린 안 자, 나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빠밤. 뭐 준비 다 됐어 씨. 자, 요 테스트는요,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홈페이지에 있는 알코올 자가 중독 테스트입니다. 그러면 일단 그 사이트를 우리 페이지에 올려서 네. 같이 한번 해보자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불러준 대로 테스트하면 되죠. 그래 제가 요거를 그러면 좀 뭘 이빨 털고 있어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 패를 하는 걸 얘기해 보니까 어떤 경우는 있었냐면 후배랑 술을 먹는데 이제 시비 거는 게 주사인 사람들 맞아, 있잖아. 그런 사람 있어. 그럼 옆에 사람 진짜 불안하거든. 맞아. 근데 이 친구는 좀 재밌었던 게 시비가 붙어갖고 경찰차가 왔어. 근데 갑자기 영화를 찍는 거야. 경찰차 본네트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더니 거기서 방방을 뛰는 거야. 나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게 한 10년 좀 넘은 옛날에 좀 그래도 대학생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훈방 조치 해가지고 그러지 마라. 그렇지. 요즘 같으면 신상 바로 때리고 테이저 다니고. 맞지 테이저. 어머니 어찌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은 주변 사람한테도 피해가 돼요. 피해가 불안하고. 제 친구 남편은 술만 먹으면 이렇게 더듬는 버릇이 있어요. 자기 몸을? 아니 옆 사람. 자기 몸 더듬으면 괜찮겠지. 그렇지. 옆 사람을 이렇게 더듬어. 저희 남편이 싫어하는 짓을 다 골라서 해.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술못 먹어. 이명박 정부 때 주포과의 전쟁이라고 맞아. 해가지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전 같은 경우에 혼방 조치하는 그런 것도 경찰서까지 그러니까 파출소가 아니라 경찰서까지 가고 또 의무적으로 상담받게 하는 그런 이렇게 주치자가 예. 오면 예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에이 뭐 술 먹고 한 거니까. 드렁크를 한번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예 그냥 그 경찰서까지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네 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저희 그러면- 복지박지기 페이지 따라 들어가시면 알코올 중독 검사하는 페이지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지금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몇 개가 이 있다는 방송 자주 들으시는 김장현 씨, 당신은 안 해도 돼. 우리가 이 자리 해줄게. 와야 해줄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해줄게. 이 자리에. 당신은 빨리 기관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야 돼. 자, 문항이 몇 개 안 되니까요. 뭐 한 10개 되니까 요거 그냥 OX입니다. 뭐 네. 점수 매길 것도 없고. 그래서 사실 뭐 간단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확도는 약간 떨어질 수 있으나 보편적인 거는 아마도 저희가 실험적으로 해봤는데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아까 공인 어디 기관인지 알려줘야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자, 첫 번째 문항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표시를 해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네. 네. 최여사. 네네네. 네. 나는 혼자 술 마시는 거를 좋아한다. 너. 네네네. 한번 네. 아니, 먹잖아. 우리 안 먹어. 혼자 술 안 먹어? 혼자 먹을 때 있어요. 그래, 예스. 그래. 그러니까 혼자 먹다가도 누구를 부르는 것까지 포함을 해야 돼요. 그래. 아니야. 알았어. 자, 술 마신 다음 날 해장술을 마신다. 너 안 마신다. OX. 여기 좀 머문. 개수 세야 돼요. 안 개수 세야 돼. OX인지. 술을 마시고 싶거나 술 생각이 나면은 거의 마시는 편이다. 예스. 난 지금 이미 했더니 정상이다. 최근 6개월간 네. 6개월간 2회 이상 술 마실 때 있었던 일이 기억나지 못하는 일이 있다. 예스. 예스. 네. 대인 관계나 사회생활에 이 술이 좀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No. 우리는 좋은 영향을 끼쳐. 술 없으면 일이 안 돼. 아 그래 다음 게 그거야. 술 때문에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아니, 일은 잘 돼. 아니지. 술을 먹고 부대껴서 못하는 거 이런 건 없다 이거지. 알았어. 너 그거. 자, 내가 술 먹는 걸로 인해서 아내 또는 남편이 떠났거나 아니면 떠났어. 아니 떠났거나 떠나겠다는 뉘앙스를 풍긴 적이 있다. 없어요. 아직은 없어. 아직은 나도. 술이 깨면 진땀, 손떨림, 불안을 느끼거나 잠을 자지 못한다. 너. No. 자, 최여사 잘 들어. 술이 깨면서 공포나 몸떨림을 경험하고 헛것이 보이거나 헛소리가 들린 적이 있다. 그건 없었죠. 너. 아까 얘기했잖아. 깜짝 놀라서 깼다고. 그러네. 그게 몸떨림이야. 역시 예리해. 술로 인해 생긴 문제, 예를테면 뭐 넘어졌다든가, 그래서 다쳤다든가 이런 걸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너. 몸에 상해를 입은 적이 있다. 좀 멍은 들었지만. 그렇지, 그게 상해야. 이상한 거야. 그게 넘어진 거야. 이 최소 사람. 전치 2주 나오네. 자, 어쩜 좋아. 자, 골라. 술가게 몇 개? 저 2개요. 2개밖에 안 된다고? 네. 뭐하고 뭐?
그 6개월 이상 어. 난 같이 있는 사람을 낀다. 진짜? 네. 아니 술을 먹고 싶으면 거의 먹잖아요. 먹잖아. 우리가 먹잖아. 이 사람이 말해 지금. 뭐 어떤 항목에 뭐가 술을 있었지? 먹고 3번인가가 있잖아. 술을 마시고 싶으면 마신다. 마시는 편이다. 마시는 편이다. 먹잖아. 뭘? 이 사람 지금 못 들어도 다시 해. 되지. 혼자 다시 해봐. 좋아 그럼 3개. 뭐 아니야. 뭐야? 그래 최 여사 몇 개? 7개. 7개. 치료 자, 나 자. 5개. 나 5개. 자 가자. 5개? 자, 아니 근데 가자. 죄송한데 결과 발표하기 전에 우리가 3개, 뭐 5개, 7개면 제일 많이 하신 분 오늘 나오신 분이 1등으로 해서 끝나고 그 사람이 술 사죠. 그럽시다. 그래서 그게 괜찮잖아. 아니 오늘 주제에 맞게. 그래. 아니 듣고 이제 오늘의 자, 갑자기 나. 일단 2개 이하 2개 이하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3개 3개 알코올 중독이 의심됩니다. 의심됩니다. 4개에서 9개 우리 같은 편이네. 그래. 중독입니다. 아씨. 전문가를 찾아보세요. 4개나 7개예요. 뭐 이렇게 차이가 똑같아. 신부님 도와주시죠. 10개에서 11개 10개 넘어가는 사람들 당연히 아까 말한 지금 바로 입원하세요. 무서운 거래요. 자기도 알아. 여기 근데 재미난 게 이 만족도 조사라는 걸 해요. 이 요거 아, 설문에 대한? 근데 만족도가 높네. 신뢰하는 거야? 고의가 아니라 신뢰도가 좋아. 자, 신부님은 이제 예. 이거 혹시 속으로 해보셨어요? 지금 이게 좀 간략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예. 예. 근데 이거 보면 저는 지금 술을 안 마시니까 아, 사실은 그러시구나. 이거 세당사항은 없어요. 아, 그런데 아쉽네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배점이 다르다는 거. 세부적으로 원래는 보면 세부적인 건 원래는 이거 검사지 나중에 분석할 때 특히 이제 해장술. 해장술은 만약에 다른 게 다 아니더라도 해장술을 하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되게 그 해장술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죠. 버릇처럼 드시거든요. 왜냐하면 해장술을 안 먹으면 힘들어요. 너무 힘드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러면 몸이 이 컨디션을 찾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술 기운으로 그냥 움직이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금단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나왔던 것처럼 막 두렵고 그 떨리고. 막 최 여사 같이. 깜짝 놀라고. 찾아왔어요. 술을 한 잔 마시면 이제 그게 사라집니다. 아 그러면 이 설문지가 굉장히 사실은 축약돼 있는 그렇지. 심플하긴 할 수 있으나 원래는 그 1, 2, 3, 4 뭐 이렇게 점수가 있고 각 문항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배점이 달라요. 사실. 예. 그런데 아. 가장 큰 배점은 그거. 해장술. 해장술. 예. 다행이다 우리 그때 거기나 걸려서. 여기는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뭐냐면 횟수와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스타일과 그 심리적인 거. 자, 여기까지 신부님 얘기를 듣고요. 이제 본격적인 얘기는 잠시 후에 어우 좀 예. 타이밍 좋아. 네, 궁금하게 만들잖아. 잠시 후에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이 근로복지공단에 좀 전에 해본 그 알코올 테스트는 굉장히 축약이 돼 있는 거고 압축해 놓은 거고요. 아주 이게 정확하다, 이거대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마 신부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오히려 본격적으로 내 상태가 어떤지 요것들을 가늠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기대됩니다. 오늘 과연 누가 술을 사게 될지. 7개가 사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항술을 다 배제하고 정말로 신부님하고 이제 얘기를 쭉 나누고 난 다음에 나 정말 좀 심각한 것 같다. 전문가와 상담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알잖아. 네네.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 둘 셋에서 짝대기를 찍자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술자리를. 그리고 걔는 먹이지 마. 그렇지. 괜찮다. 오늘 걔는 계산만 하려고 그래. 날라다니는데 계산만 하려고 그래. 이놈 새끼 어디 술을 먹으려고 그래. 지금 요즘 그 금단 증상이 좀 있다고 하더니 오늘 날라다니는데. 목소리도 좋아지고 있어 지금. 자, 잠시 음악 듣고 본격적으로 신부님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실 음악이 나가는 사이에 막 지금 얘기들이 막 부딪혀가지고 우린 서로 후끈했어요. 서로 기다 아니다. 아까 신부님이 얘기하신 것이 뭐냐면 위험한 것이 있다. 위험한 것이 있고 또 그 중에 다른 거 위험한 것이 이제 횟수에 관한 문제가 또 있다.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시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아까의 설문의 문항 중에서 해장술이 위험하다. 요거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횟수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그래요. 한 번 술을 먹으면 2, 3일 정도 쉬었다가 일테면 좀 기능을 좀 회복하고 그다음에 먹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이외를 얘기하지.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권장량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웃어버리잖아. 소주 한 잔인가 두 잔인가. 한 잔. 그러려면 안 먹어. 이런 거지. 우리 입장은 그러려면 안 먹어. 그렇지, 이런 그렇지. 거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뉴스나 어떤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강조는 되고 있지만 실생활에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술자리에 있으면서 야 우리 건강을 생각해서 한 잔씩만 하고 집에 가자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한번 듣고 싶어요. 학술적으로나 또는 임상적으로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그 횟수나 뭐 양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가 잡는지. 좋은 건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중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네. 중독도 맞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남용이나 의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알코올 남용, 예, 알코올 의존. 그렇죠. 그래서 남용이라는 거는 지나치게 많이 마신다라는 네. 의미고, 술가게 같이. 그렇죠. 예. 의존이라는 거는 아예 이제 가만히 그렇죠. 술 없으면 못 아. 사는 거죠. 그 정도가 되는 게 농약사 같이. 예, 그러면 이제 입원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피반 술반이라고 볼 수 있고. 저는 막 마트에서 술 세일을 하면 막 사재기라고. 랭커 지금 갑자기 1위. 아니요. 원탑. 이분은 섭취 쪽이 아니고요. 컬렉션 쪽이에요. 아니 저는 집에 원탑인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냉장고에 이렇게 좀 있어야지. 네, 뭐 쌀은 떨어져도 이런 거 아니야 혹시? 캔맥주 한 두어 개라도 원탑. 있어야 뭔가. 그래요. 이게 좀 일리가 있는 게 학술적으로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취약해요. 사실. 알코올 의존이나 네, 남용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30대, 40대까지 평생 술을 한 방울도 안 하다가 그때 시작을 해서 알코올릭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늦바람이 무서워. 그렇죠. 근데 대부분 여성들이 좀 그런 네.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도 안 마셔요. 뭐 이렇게 그냥 캔 막걸리 하나 한 병, 두 개 예, 정도. 매일. 지금 그렇게 하면서- 자꾸 얘기를 들으면서 최 여사 얘기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뉴스에 그 키친 드링커라고 해가지고 부엌에서 그런 거. 아이들 다 자고 그러니까 가족들 자고 혼자 그냥 부엌 뭐 식탁에 앉아서 그냥 홀짝홀짝 금방 말씀하신 술이라고 것처럼 생각 안 하고. 네 그죠. 그리고 오늘도 정말 애들 때문에 지치는 걸 하고 그냥 캔맥주 하나 먹고 자야지 먹고 또 그 다음 날도 먹고 그러니까 이런 여성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뭐 본인 하더라고요. 얘기인데 왜 뭐 이런 아니, 여성들이 아니. 들었다고 얘기를 해. 아무튼 그래가지고요. 예, 그럼 신부님. 횟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주 매일 그러니까 양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알코올 중독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PT병 20병 소주요? 그런 병, 예, 아니, 소주로 소주, 예, 소주 페트병이라면 우리 PT 예, 큰 거 큰 1.5도짜리. 거를 20병까지 드신 분을 봤어요 하루에. 근데 이런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이렇게 하루에 한 캔 이렇게 마셔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캔 드신 분은 억울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난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데. 그렇죠.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 거기가 그럼 경계가 되나요? 한 캔을 못 먹게 했을 때 또는 예. 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농약을 팔긴 하지만 이게 어떤 약품에서도 우리가 의존성이 있냐 뭐 왜 사람들이 이런 기준이 어디서 갈리냐면 사람들은 사실 되게 무서워하는데 뭐 수면제나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하는 건 정신적 의존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약류라고 하는 건 육체적 의존성 예. 그러니까 정신적 의존성을 넘어서 실제로 그걸 섭취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복용하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금단 증상 자체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나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부님 말씀대로 하면 양이 뭐 대두병 20병이냐 한 캔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정도의 의존성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의존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솔직히 뭐 이제 알코올을 해독하는 거라든가 이 몸 상태는 개인적 편차가 있기 때문에 아주 많죠. 그 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상대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 궁금해서 그 한 캔 먹으셨던 그분은 어떤 양이 중요하지 않고 당신은 그래도 알코올에 지금 상당히 의존적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뭔 어떤 지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뭐 두 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금단 증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 내성은 그러니까 같은 양을 두 가지 먹어도. 의미인데 같은 양을 마셨는데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늘어난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그 아무튼 이제 그 양이 예. 늘어나게 돼 있어요. 결국은 한 캔부터 시작했다 그렇죠. 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아주 작은 양이라도 중독이 그러니까 의존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나요? 우리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뭐 가정과 사회의 문제죠. 그렇죠.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뭐 엄마가 한 캔씩 이렇게 굳이 취해서를 가리킬 필요는 없는데 본인 얘기가 아니라 그 아까 말씀하셨던 내가 보기엔 우리 아까 경험담 얘기할 때 전문가는 이렇게 눈을 띠리릭 스캔해가지고 너는 몇 키 이렇게 끝났어. 우리 지금 사례별로 그래서 그런 그 일상생활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네. 사실은. 이거 사실은 이런 그 비용들을 사회적 비용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파악을 해보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 여기 이 알코올 아까 소비가. 남용, 의존 여기에 들어가는 이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뭐 피해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 역할들을 못했을 때 그렇죠. 예, 가족이나 어떤 사회나 이 구성원들의 이런 것들이 깨지니까. 예. 근데 나라가 씨발 술을 안 먹고는 견딜 수가 없잖아 지금 상황이. 아니 그럼 국수가 불어 터지고 있는데 아, 술이라도 먹어야지. 그럼. 예? 이거 어떻게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교를 찾아야 되나요? 사실 술이 나쁜 건 아니죠. 네. 그 자체로는 사실 어느 정도 그 효과를 주죠. 근데 이 의존이라는 건 뭐냐면 그 효과에 너무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효과를 바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다른 거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건 실제 자기 스트레스나 노력을. 이런 것 자체를 해소되지 않는 거지. 오직 알코올만이 자기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을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거기에 의존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 편차가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난 좀 의존을 하고 있나? 이런 경계를 삼을 만한 거 아까 이제 그 해장술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죠. 좀 몇 가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저희 주변에 많아요. 조심스러운 그래요? 예를 들자면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완전히 입원할 정도 되더라도 네 문제 없대요. 본인이 본인은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가족들이 억지로 데리고 오더라도 상담을 하러 오더라도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해요. 뭐가 문제냐? 술을 마시게 하는 이 가정과 사회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갑자기 틀리네. 술 마시는데 이유 없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있죠. 비가 오니까. 날씨가 맞아, 좋으니까 맞아. 기분에 기분이 따라서 안 제일 좋으니까. 많아. 날씨가 좋아서 좋아서 먹고. 일이 안 맞아. 되니까 일이 좋으니까 점점 말려들지 마. 이유가 다 있죠 사실은. 그래서 그 이유를 대는 거죠. 어떤 날은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이유가 오늘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그거 안 해봤어? 내가 뭐 나는 그 한때 술을 막 일부러 먹은 때가 있었는데 뭐 술 마시는데 꼭 이유가 있어야 돼? 그냥도 먹을 수 있잖아. 그냥도 먹을 수 있지. 나는 해볼래. 먹은 적이 있거든. 아니 그러면 입원하시는 분들이 예. 이제 한 번 더 여쭤보는 게 입원하시는 정도라고 하는 건 저희도 그렇지만 지금 실제 저희들도 좀 뜨끔뜨끔하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떤 사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자각 증상 그래. 또는 주변에 있던 증상 주로 입원할 정도면 술만 마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루 다른 종일. 음식을 안 하루 먹고 종일. 그 대부분 그러죠. 어. 입원할 정도면 왜냐하면 어느 정도 그 이게 바닥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뭐 전문 용어는 아닌데 바닥을 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닥을 치는 게. 그런데 그 바닥도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모든 것을 다 잃고 완전히 바닥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안 되겠다.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멈춰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마다 다 다르긴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술 문화가 굉장히 그 조장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대부분 그 바닥 완전히 진짜 폐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네. 거기까지 가야만 입원을 하는 맞아요. 경우가 흔히 대부분이죠. 우리 때 여기서 이제 제일 늙었으니까 우리 때 선배님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야 위에 빵꾸도 안 났는데 인마 먹어. 아 그리고 원래 술은 뭐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아까 저 좀 전에 신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몸에 구체적인 증상이나 있어야 안 먹는 거지. 여기 그러기 전까지는 그냥 무조건 먹는 거라는. 근데 정말 심하신 분은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먹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먹죠. 안 먹죠. 그런데 얼마 지나서 다시 마시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래서 사람들이 왜 알코올 중독이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까? 아니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이래서 왔는데 왜 내가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미쳤죠. 안 그러면 어떻게 그 술을 마실 수 있겠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근데 돼버린 거잖아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좀 보면 실제로 하루 이 어떤 분이 농약을 사러 아침에 오시든 점심에 오시든 저녁에 오시든 이분은 항상 술에 취해 있어. 그런 사람들 그래, 있지. 맞아. 그런 분이 시골에 많아. 예전에 우리 그 좀 이렇게 아파트가 아니고 그냥 이 동네에 생활을 했을 때 보면 그 항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취해 계시는 분들이 꼭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술이 주식인 거지. 그렇죠. 근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 정도가 생각하는 게 우리가 사실은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의 알코올릭이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은 아까 뭐 우리만 해도 아까 지금 4개 7개 사이에 다 들어가는데 우리 뭐 치료 안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는 자기 가정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아. 예, 있죠. 그러니까 자기 생활을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난 그래서 집에 일찍 안 들어가. 피해를 줄까봐 괜찮다. 괜찮은데? 누구 얘기랑 똑같은 예, 그 얘기 들었거든요. 난 되도록이면 조용히 들어가고 아니면 그냥 너무 많이 취한 것 같으면 화단에서 자고. 차마 들어갈 수가 없지. 그러지. 멀리서 그냥 바라보지. 아니 그런 경우는 사실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또 대부분이. 그러니까 계속 거듭 지금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의존도보다 객관적 기준이 훨씬 높을 수 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그 각 문화마다 다른데요. 예. 사실은 이런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는 검사제를 한국에서 하면 거의 절반 이상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샷 문화가 우리나라에만 있잖아요. 미국에는 원샷이라는 게 없대요. 우리 술 끊어 먹으면 굉장히 욕하죠. 그렇죠. 근데 술가게가 특히 욕을 겁나 해요. 그냥 미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즐기는 거잖아요. 파티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예, 즐기는 거지. 아, 저희도 소주 2병까지 즐겨요. 근데 아까 했던 말씀이 참 중요한데 한 잔 먹을 거면 안 먹지. 이거예요. 근데 그냥 사실은 미국 같은 뭐 서구 문화에서는 물론 이제 서구에서도 알코올릭이 있어요. 있는데 그 일반적인 그런 문화에서는 그냥 한 잔 놓고 얘기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그냥 먹는 보조제로 있는 거. 그렇죠. 저희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 그러니까 안주 먹으려고 술 먹는 것 같은. 저는 그래요. 저는 어. 안주 먹으려고 술을 먹어요. 그러니까 일테면 우리가 되게 저녁에 식사하면서 소주 한 잔 하고 2차가 맥주가 가는 게 이제 되게 코스인데 이제 엄연히 식사하고 뭐 고기를 먹든 뭘 먹든 식사인데 요게 메인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술을 먹다 보면 얘는 건배하고 그다음에 먹는 개념으로 들어가지. 그렇죠. 그게 확실한 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임플란트를 하나 박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술을 한 2주를 못 먹잖아요. 살이 쭉쭉 빠져요. 살이 쭉쭉 안주 빠져.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저녁에 술자리가 없으니까 안주 안 먹고. 근데 난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술꾼이냐 아니냐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안주를 거의 안 먹고 그렇게 술을 좀 더 많이 먹는, 그러니까 뭐
술 많이 먹으면 당연히 술꾼이고 비율적으로 안주보다 술을 훨씬 하고 안주는 그냥 남겨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술꾼이라고 봐. 아 근데 자기 취향 아닐까요? 우리가 좀 그거는 이게 안주 너무 먹으면 가볍긴 한데 배부르고 가벼우니까 식사한 되는데 사람들. 사실은 알코올의 피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신이잖아. 그렇지. 우리 또 자기 고백 하나요? 지난번 일어나 이후에 또. 일어나 이후에 자기 고백 하나요? 음악 하나 깔아줘. 아니 사실은 우리 아버님도 이제 술을 많이 좋아하셨어요. 많이 좋아하셨는데 이 아버님이 술을 먹고 저녁에 들어오시면 불안한 거야. 그래요. 불안한 거야. 자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아름다운 모습은 아빠가 들어오면서 통닭 한 마리 던지면서 부비부비인데 그리고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리고 용돈을 막 갑자기 막 그렇지. 주신다든가. 저희 친정 아빠. 근데 제발 술 좀 먹었으면. 근데 반대 경우야 여기.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술을 먹고 들어오시면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깨워서 아, 자는 애들을 일어나라. 그렇지. 그래서 사실 자기가 억눌려 있던 밖에서. 억눌려 있거나 뭐 이런 부분을 여기다 배설을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럴까봐 가끔은 집에도 안 들어가. 내가 그래서 자는 거야. 근데 그것도 가족들을 불안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이게 아니, 근데 불안할 수 있다. 사실은 이제 그게 어릴 때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 양반이 그래도 폭력까지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불안한 심정은 어린애가 자기 아버지가 문 열리는 소리가 들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는 그렇지. 거는 이게, 어. 이게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술은 남 참 잘 먹어. 그걸 술로 극복을 한 거지.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좀 20살 넘어서 처음 얘기할 때는 사실 부끄러운 얘기기도 하고 이랬는데 얘기를 이제 나도 먼저 하고 그러면 상대방도 얘기를 하다 보면 맞는 집도 많더라고. 그럼. 그리고 아주 위협적으로 뭐 부부싸움 이런 게 술 먹고 와서 집에 있는 집기를 부신다거나 칼들이 되고. 이런 경우도 아주 흔하고 근데 그때 사실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누가 거기서 자기 가장을 보통 이제 아까 난 좀 그건 좀 의외였는데 알코올 의존성은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다고는 하지만 폭력성은 분명히 남성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걸 누가 알코올 치료 받자고 하냐고 사실은 우리 사회가 조금 요즘은 정신과 치료는 그래도 조금 더 용인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예. 예전보다 확실히. 근데 지금 당장 내가 알코올 치료 받아야 돼. 당신은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정말 뺨 맞기 딱 좋지. 근데 고통받는 사람들은 많다 이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한 게 실수담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그걸 실수라고 얘기하지 문제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차이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격하게 끄덕끄덕 하고 계셨구나. 우리 얘기로 요놈들 봐라. 한 거는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드셨어요? 옛날에 드셨어? 옛날에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술을 마셨는데 네. 집에 들어갈 때 깨서 들어가야 되니까 학교 다닐 때 맞아. 겨울에 급하게 먹어. 네, 그래서 맞아. 빨리 먹고 겨울에 이제 깨고 들어간다고 공원에 누웠는데 얼굴이 축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보니까 잠바에는 눈이 쌓여 있고 얼굴에는 이제 다니까 녹아서 축축하고 아이고. 그 많이 들어왔어, 이번에. 눈이 한 2, 3cm 그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겨울에. 네, 겨울에 그것도 저는 서울에 살았으니까 여기랑 또 기온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그 음주운전을 해서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러면 술 먹고 죽었다고 얘기 안 해요.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얘기를 하죠. 아 맞네요. 그렇죠. 술 먹고 뭐 몸이 이상해져서 특히 이제 간이나 어디 암이 왔어요. 그럼 암으로 죽었다 그러지 술 먹고 죽었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 문화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원인은 사실 술인데 술 때문에 그러니까 술로 인한 치사율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뒷전으로 가고 그 표면에 드러난 것만. 특히 제가 알기로는 그 정확한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자살. 우울증이 와서 자살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술이나 약물을 먹고 의존을 하고.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정신에 못하니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살하는 그래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처음 상견례 할 때 그 장인 양반 찾아가고 그럴 때 그냥 못 가겠어서 술 먹고 갔다라든가
무대 서는 선배 공연하는 선배들이 떨려가지고 뭐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올라갔다든가 이 정도는 굉장히 동화 같은 얘기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렇죠. 예. 근데 아까 이제 술 권하는 사회, 그러니까 치료나 이런 문제도 지금 두 번째지만 우리는 술 권하는 사회가 어떤 지금 떠오르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그 뭐 장관이나 이렇게 올라오면 신문에 이렇게 이 사람 간단한 프로필 이런 게 나왔어요. 거기에 뭐 주량도 나오죠. 두주불사 이러면 아 호방한 두주불사 이런 게 그 사람이 어떤 훈장처럼 그렇지. 어. 사회적 분위기가. 인간관계 좋다. 인간하기 좋다. 얘가 정말 아 그리고 호방하고 실제로도 주위에서 뭐 예를 들어서 끝까지 제가 끝까지 남아 있었다. 걔를 오 이렇게 하지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요? 그치 원래대로 하면 제 중독 아니 그러니까 의존성이 좀 심한 거 오늘 아니야? 얘기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쟤 좀 치료가 필요한데? 그렇지. 아니 실제는 걱정도 좀 해주는 게 좋고. 근데 근데 이거는 옆에서 당신이 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아 그래요. 그렇죠. 본인이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커요. 예를 들어서 뭐 입원을 하더라도 치료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본인의 90%가 넘어요.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되니까 입원까지 했음에도 예. 그렇지. 대부분 자의적인 게 아니면 가족들이 강제 입원 시키니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신부님이 이렇게 상담을 하시거나 만나본 분 중에 이술 때문에 좀 가장 심각한 피해라든가 이런 걸 보신 얘기를 좀 해주시면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좀 경각심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질문을. 뭐술 때문에 피해라면 본인도 피해지만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족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뭐 아버님에 대해서 농약사라고 하셨잖아요. 아버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참 얘기하기 힘든 부분이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 돌아가실 때 술에 취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정신이 없으셨어요. 술 취한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눈을 감겨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그 불안한 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쫓겨났죠. 그 아버님이 술 드시고 들어오면 나가라 일단. 아예 나왔어요. 그래서 아예 나왔어요? 아버지 혼자 사셨죠. 그리고 혼자 사시고 결국에는 산 속에 들어가서 사셨죠. 그러니까 그 가족과는 완전히 이제 해체네 해체. 그렇죠.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이게 외적으로 드러난 문제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의존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도 의존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에 의존되는 것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서로 의존하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아버지가 술을 마시게 된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나 때문에 그런가?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전혀 아니에요. 술 취한 아버지가 내가 너 때문에 술을 먹어. 예를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가족끼리 아니면 다른 가족들이 지금 너 때문에 속상해서 네 아버지가 저렇게 술을 먹는 거다 그렇게 되는 이렇게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가 엮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행위는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게 그렇죠. 맞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가족들이 원래 안 되지. 공동으로 그거를 서로가 그래도 책임을 져야 되는, 가족이라고. 엮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 그리고 이 공동 의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가장 큰 문제는 책임감이 없어져요. 사람들이 그 의존하게 되면서. 그리고 일단은 술을 먹게 되면 우리 아버지도 그랬지만 결국 생활력이 없어지죠. 사실 도망가는 건데요 그게.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머니가 생활을 대신하게 되면서 이게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서 그런 거 있죠. 우리 그 저기 어머니가 수술을 하게 되면 그 누군가가 가가지고 간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가 비는 거죠. 근데 이건 짧은 기간이죠. 근데 이게 길어져 가요. 10년, 20년 이렇게 되면 그 서로가 의존한다는 건 뭐냐면 내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이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오늘은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이 오늘은 술을 먹을까? 오늘은 어떤 사고를 칠까?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그래서 서로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다른 부분이 있네 확실히. 아니 근데 사실 신부님의 깜짝 고백 때문에 놀라기도 하지만
정말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의 문제로 이건 당연히 그냥 가족이라고 하는 단위로 놓고 봐야 될 문제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빡 들면서 저는 가만히 있어봐 속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집 식구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아닌데 어? 나도 좀 반성을 하면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물론 저 술 뭐 좋아하기도 하고 자주도 먹는 편이고 또 먹으면 사실은 좀 양도 많은 편이고 이러니까 그런데 당연히 싫어하죠. 근데 나 뭐 당연히 싫어하는데 잠깐만 시원하게 한번 해요. 그래요. 괜찮아. 아 답답해 죽겠네 그냥. 내가 더 마음이 아프네. 얼굴에 대고 하든가 내 얼굴에. 근데 우리 딸내미가 그 명절 새해 이제 그 차례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소원도 빌고 그래. 그랬더니 아빠 술 끊게 해주세요. 소원을 빌었대. 근데 우리 이제 그 설날 그 다음 날이 우리 이제 장모님 기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기제사를 지내고 왔어. 근데 와갖고 내려오면서 또 그러는 거야. 아빠, 나 할머니한테도 소원 빌었어. 아빠 술 끊게 해달라고.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그 입원한 환자 중에 한 분이 그 딸 얘기예요. 딸이 그 장성에 보해 공장이 있어요. 예. 그런데 딸이 차 타고 지나가면서 저 공장 불태워버리고 싶다고. 너무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 공장 아예 불태워가지고 소주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우리 애가 그렇게 클 수도 있는 거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뭔가 아빠가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안 좋은 그렇죠. 뭔가 있어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거겠지. 뭐 이제 다행히 난 자기 때문에 오늘 점점 그 방송 끝나고 회의가 힘들어질 것 같아. 되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거든. 금연 영화를 비디오로 보고 나면 야 담배 하나 줘봐. 이런 케이스가 한번 있고 심각하게 좀 금연을 생각해보는 케이스가 있는데 오늘 원래는 아까 막 해가지고 술 한잔 먹자 막 그랬는데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집에 맨정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야 오늘 왠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그 얘기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 알코올에 대한 의존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피해가 있고 뭐 개인의 건강은 물론이지만 가족의 관계까지도 해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얘기를 해봤는데 시간이 많이 갔는데 네, 얘기는 너무 재밌어. 확실히 술 얘기하니까 할 얘기가 많네. 그런데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그 핑계를 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술이라고 하는 게 그 어떤 물리적인 의존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서적으로 그게 도망가는 것이 됐든 아니면 진짜 서브로 놓고 내가 잘 운용을 하든지 간에 일단은 좀 팍팍할 때 좀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의 어떤 그 구조적인 걸 놓고 봤을 때 이 국민들을 전부 벼랑 끝에다가 이렇게 내몰고 이렇게 점점 팍팍한 속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시켜놓고 하다 보니까 사실 뭐 핑계 같긴 하지만 괜히 더 술을 먹게 되는 거 아닌가. 막 그 짜증나는 그 여자 목소리 나오면 막 채널 확 돌려버리고 막. 그러니까 물론 그게 전적인 핑계는 될 수 없지만 제일 비겁한 핑계네. 아니 그러니까 전적인 핑계는 될 수 없지만 일정 부분 이런 그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흐름이라든가 있죠. 분위기라든 것도 그런 지표가 있어요. 사회가 그러면 좀 어둡다고 해야 되나? 이럴 때 어떤 경제적으로 주류 판매 이런 거 그 상관관계에 대한 지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레지던트나 의사들이 뭐 술을 많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특히 레지던트 때 이럴 때는 뭐 한 12시쯤 끝나 일이. 그것도 좀 일찍 끝난 거지만.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6시 이전에 이 기상해서 뭘 해야 되잖아. 근데 할 게 없어. 그러면 뭔가를 놀아야긴 놀아야 되는데 가서 뭐 스포츠를 해? 가서 뭐 그림을 그려? 뭐 산책을 해? 다 안 되잖아. 짧고 굵게 노는 게 딱 술이거든.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그래서 술을 먹는 게 사실은 비용 대 효과면은 시간이랑 뭐 이런 따져보면 제일 쌈박하게 스트레스를 푼다라는 생각이 있어. 하루에 150만 원짜리 술 먹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지. 그거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이 오케이. 근데 그렇죠. 그 담배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약물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죠. 효과가 빨라요. 정말 빨라요. 대신에 그 뒤끝도 굉장히 오래 가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가도 있어야 돼요. 그 약물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정말 이렇게 좋은 거를 준다고 생각하지만 반면에 또 해로운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뭐 비겁하긴 하지만 지금 이제 신부님 말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계속 드는 게 결국은 술의 양이나 횟수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사실은 중요하고 그건 당연히 물리적 데미지를 주는 거니까 자기 건강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문제를 그러니까 스트레스나 이런 걸 풀 때 술만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것도 내가 좀 있느냐. 그게 이제 가족과의 뭐 식사일 수도 있고, 그게 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뭐 영화든 뭐 운동이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면서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주변 나도 그렇고 아 내가 이젠 스트레스 풀 게 술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면 실제로 아 내가 지금 상당히 끝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맞는 말입니다. 그쵸. 그래서 사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가를 어떻게 즐기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는가. 그러니까 놀지 모르죠. 잘 못 놀아. 딱 쉬는 날이 되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막. 아니 그러니까 일단 공황 상태에 소파로 빠져. 가야죠. 소파로 리모컨 하나 들고. 그래서 그 뭔가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뭐 스포츠라든가 아니면 운동이라든가 등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독서도 사실은 괜찮긴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과연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약물을 한번 접하면 그런 게 안 들어와요. 점점 이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해놓고도 참 내가 기특한 게 내 혼자 지표로 삼아야겠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다른 술과 함께 여러 가지의 여가가 있는데 기특해. 훌륭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갑자기 수생 확 나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알코올 상담을 좀 받고 싶어도 사실은 가끔 뉴스에 보면 정신병원에서 사람들 좀 불러놓고 무섭지. 때려놓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어감 자체도 그래. 정신병원 막 이러니까. 지금은 아까도 제가 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명박 정부 때 그 주치와의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걔가 그 주치와의 전쟁을 했어요? 주폭 전쟁이라는데 그 알코올 상담센터가 있어요. 각 예, 지역마다. 예. 그러면서 그 상담사들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아, 그러니까 병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상담센터에 예. 가게 되고 저는 이제 광주 쪽에 있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하철에 중랑구 4가역에 그 상담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그냥 가서 그렇죠. 자기가 가서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들을 수 있도록 그냥 맞아. 사랑방처럼 그렇게 그런 해야지. 게 좀 있죠. 근데 전주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니 왠지, 하이트에다 좀 얘기 좀 해야겠네. 왠지 느낌은 그런데 갔다가 상담 봤는데 영화를 너무 드라마를 너무 내가 끌려가. 아침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 다음 날부터 이 사람 흔적이 없어져. 그렇지. 어딘가 뭐 덜컹 빠지면서. 근데 최근 소식은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오더라. 그래서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걸 다 합쳐서 중독 대응 센터라고 만들었대요. 통합해서. 결국 총 쏘는 것 같아 나는 또. 그래서 그쪽으로 연락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신부님이 말씀하신 어떤 알코올 관련된 상담을 좀 받을 수 있는 곳을 우리가 좀 찾아서 애프터 서비스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 그렇죠. 우리 지역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상담센터가. 그러니까 꼭 병원이 아니어도 병원이 아니어도 알코올 자, 상담센터라고 써 지금 이렇게까지 방송을 했는데도 나는 괜찮아. 우리가 걱정하는 김장현 군은 네. 자기는 한 개 나왔다고. 한개 나왔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너 나와 이따가. 내 얘기 아니구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다시 얘기해 줄게. 너 나와. 자, 최종적으로 아까 요런 분들은 좀 가까운 센터에 가서 상담을 좀 해보셔야 된다 하는 것들을 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해장술을 드신다라고 하면 꼭 드신다라고 하면 그렇죠. 좀 의존이 의심된다.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금단 증상이 있는데 뭐 손떨림이라든가 안 마셨을 그렇죠. 때. 안 마셨을 때는 이제 평소에 뭐 손떨림이 있다든가 뭐 술 마시면 그런 거 있죠. 술 받을 때는 막 떨다가 갑자기 술 한 잔 싹 들어가면서 이거 앞으로 우리 이제 손만 받아봐야겠다. 이게 약간 금단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딸다가도 떨 것 같아. 그래서 한잔 우리가 이렇게 잔에다 대고 떨어져 이렇게.
네. 아.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기가 알아요, 사실은. 자기가 느끼죠. 제 몸 상태에 힘들다. 대해서. 네. 그리고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있는 여기는 좀 빠진 것 같은데 끊어 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다. 아, 그리고, 술을 몸이 힘들어서. 예, 몸이 힘들지 아니면 정신적으로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기억이 안 나서 그거 굉장히 두려운 거거든요. 아니면 돈을 함부로 써서. 예. 예. 한 달 동안 그러니까 그런 내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술을 끊어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못 또 끊은. 다시 마시게 되는 그런 경우. 그리고 죄의식 죄의식. 술을 먹고 죄의식이요? 있어요. 그러니까 죄책감. 내가 이렇게 마시면 안 돼. 나는 너무 지금 잘못 살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 그래서 원래 죄의식이 느껴져요. 이 느껴지면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술은 즐기려고 마시는 거지. 그러니까. 죄의식을 느끼려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래서 가족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죄의식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혼자서 느낄 수도 있지만. 왜 조상님한테 두 분이나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작 있을 때 느껴야 될 놈은 안 느끼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본인이 그냥 알 솔직하게 것이다. 그리고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저도 담배를 피다가 끊었는데요. 어디서 끊냐면 보건소 가서 끊었어요. 예, 그렇죠. 요즘 예, 잘해줘요. 가서 상담을 하는 거죠. 그리고 패치나 이런 건 무료로 줘요.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 돼요. 난 우리 농약국은 안 팔아. 보건소 가세요. 그리고 거짓말을 못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불어야 돼요. 그 이산화탄소, 예, 수치, 이산화탄소 수치. 내가 소변 폈는데 안 폈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근데 담배보다 술이 끊기가 한 20배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끊는 거 완전히.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분위기인 것 같아요. 금연은 어찌됐든 사회적으로 하면 할수록 좋은 거. 근데 우리가 술을 누가 끊는다 보면 그래도 사회생활 한 잔만 하려면 해. 사회생활 하려면 한 잔 요즘 진짜 누가 나 금연 중에 하면 담배를 안 고란단 말이야. 습관이. 맥주는 괜찮아. 맥주.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각 씨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한 잔만 더 하고 갈게요. 도대체 그놈의 한 잔은 몇 시간 동안 마시는 거냐? 우리 애청자 배동현 군이 이젠 찾아서 자리 올렸습니다. 전주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퀴즈 사냥꾼에서 우리 대신 이벤트 사냥 서치를 해주고 있어. 서치를. 그래.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술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너희들은 술을 먹지 마라. 이 얘기를 하시면서 한 잔이 10잔 된다. 한 잔을 참아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 술을 절대 안 드세요. 근데 자식은 겁나 먹어. 자식은 견다 먹어. 원래 해걸음이 있어, 해걸음. 원래 술꾼은 대걸러서 나온다는 말이야. 왜냐면 전대에서 그렇게 했던 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농약사 같은 경우는 아주 지금 희한한 케이스로 학계에 지금 연구 대상이에요. 어떻게 대 이어서 이렇게 술꾼이 나올 수 있는지. 예. 아주 그것도 희한한 가능합니다. 케이스야. 그런 경우 많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바로 올려주셨잖아요. 중요한 게 만약에 주위에 뭐 본인도 이제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전화해야죠. 그걸 보면 알겠지만 주위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런 게 있더라. 예. 그러니까 저는 언젠가 예. 한번 가게 돼 있어요. 저는 마침 알려줄 사람들이 다 이 자리에 있네요. 그럼 오늘 다 알았네요. 제가 알려줄 사람은 야 너 오라고 있다가 한 개라는데 너 오라고. 예. 이게 정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움이거든요. 근데 내가 도움을 어디서 받아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또 이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내가 만약에 이런 센터 들어간 거 너 혹시 보는 거 아니야? 내가 혹시 너 뭐야? 너 뭐 알코올 뭐 상담받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막 이런 남의 시선.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아직은 우리는 사실 사회적 시선. 금연 같은 경우는 이젠 좀 자리가 잡혀 근데 있는데. 그거는 신부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데 지금 방금 말했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그랬죠. 알죠. 만약에 들어가요. 잘 갔다라고 생각하지. 진짜 만약에 아는 사람이면 술 문제가 있으면 대부분 다 알게 돼 있어요. 아는데 나만 사람들은 모를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한 번 같이 몇 번 술 마셔 보는 사람들은 아 저 사람 좀 이상하다. 그렇죠. 생각하죠, 알죠. 당연히. 그리고 흔히 말하는 것처럼 다음에 저 사람하고 술 못 먹겠네 이런 그렇죠. 소리 나오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런데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 이상하게 볼까요? 아니죠. 맞아요. 잘했다. 잘했다 생각하지. 이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인식하는 게 알았지 술가게?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 좋게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생각할 거야. 차비도 줄게. 차비도 넣어줄게. 그런 마음이죠. 차비도 넣어.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간다 그래가지고 쟤 왜 거기 가? 아니 저희는 절대 그 안 그래요. 아우 안 그래요 저희는. 이제 아셨죠? 예, 그래서 저희는 저희는 그 치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그걸 걱정해요. 근데 눈을 걱정하죠. 다른 사람들 눈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안 가도 안 갔지만. 안 가도 아 저 사람은 좀 갈 필요가 뭔가 있어. 갈 필요가 있다.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겠지. 있다라고 정보를 생각하죠. 모르니까. 근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아까 그 전주 중독 지원 센터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갔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야지. 근데 만약에 내가 나 거기 다녀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했어. 너 정말 그런데 가서 좀 이렇게 새롭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하지. 왜 그런 데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는 예. 거죠. 어찌됐든 걸음을 떼야지. 이 걸음을 떼지 않으면 뭐 길을 갈 수가 없으니까. 예. 언능. 어? 그러자. 진짜 유익한 시간이에요. 예. 방송 여기 좋다. 계신 분들 손에 손잡고 갔다 오세요. 제가 봤을 때는 위한 아이템이었네. 두명 빼놓고 가. 예. 그래 오늘 같이 가자. TV도 아낄 때. 아니 나는 왜 술가게 생각을 했냐면 일단 마루타 같이 한번 그 몸으로 보니 보내놓고 김이상궁으로 보내는 거지. 그렇지. 김이상궁으로. 먹어도 되는 것인가. 예. 일단은 사실 오늘 전체적인 방송 분위기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술 얘기하면서 뭐 여러 가지 신부님한테 좋은 얘기도 듣고 재밌었지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한번 돌이켜서 이게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 이 생각은 좀 한 번씩 해보셨다라고 하면 오늘 방송한 보람은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뭐 중독이나 의존이 꼭 술 한 가지 원인만 갖고 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들이 겹쳐서 여러 현상도로 나타날 텐데 그 중에 하나 오늘 술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간 내주신 신부님, 예. 그리고 사실은 드러내기 힘든 그 과거 얘기까지 가족사까지 또 얘기를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나온 최 여사. 이렇게 이러면 내년 설에 나오는 거야? 오늘 원탑 찍었으니까. 예. 다시 올게요. 자, 어찌됐든 하나 둘 셋 하면 오늘 과연 술값을 누가 내야 되는지 요거는 그렇죠. 설령 술자리를 안 가더라도 그럼요. 우리가 자제와 통제를 잘 하고 그리고 정보를 교환하고 아까 그 중독센터 정보를 서로 나누면서 그렇죠. 자, 이 중에서 누가 그 센터를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신부님도 골라주세요. 예. 네네. 노래 하나 찍으셔야 돼요, 무조건. 예. 자, 하나, 둘, 셋. 네. 거의 4대 1로 예, 술가게가 오늘 뭐 먹어봐야 15만 원도 안 나오겠지 뭐. 그렇지. 150만 원치 또 먹었어요. 받은 네. 거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